안녕하세요. TATP 인터미디어트 자격시험 파트 2 응용예제 정복하기 중 1강 운석 격파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여행을 하던 지구인이 우주여행 중에 운석들이 많은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운석들을 격파한 후에 무사히 우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복제하기와 복제된 스프라이트를 삭제하는 블럭을 이용하여 운석들을 복제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깃발을 눌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석이 날아다니고 우주선은 위아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미사일이 나가고 운석을 파괴하면 점수가 1점씩 올라갑니다. 만약에 우주선이 운석에 닿으면 생명이 깎이게 되고 생명이 0이 되면 게임 오버라는 문구가 뜨면서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수가 10점 이상이 되면 Success라는 문구가 뜨면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필요없는 기본 스프라이트는 삭제시켜줍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불러줍니다. 새로운 배경 아래에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배경 8번을 불러줍니다. 그 다음 기본 배경이 필요 없을 경우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엔 스프라이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오른편에 파일 업로드를 이용하여 게임 오버, 성공, 우주선, 운석 4가지 스프라이트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소에서 볼 스프라이트를 불러줍니다. 화면 배치하기를 참고해서 각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처음 위치와 크기를 정해줍니다. 먼저 운석 스프라이트는 처음 위치는 자유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위치를 정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크기만 70%로 정해주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들어가 크기를 100%로 정하기를 가지고 온 다음 70으로 수정해줍니다. 그 다음 우주선 스프라이트는 처음 위치는 X는 198, Y는 134입니다. 그런 다음 형태 카테고리에서 크기 정하기를 가지고 와서 크기를 50으로 정해줍니다. 위치와 크기가 정해지면 스크립트 블럭을 더블 클릭하여 위치가 제대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위치와 크기가 제대로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볼 스프라이트를 볼 텐데요.
볼 스프라이트의 이름부터 변경을 해줍니다. I 버튼을 눌러 볼 대신에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주고 처음 위치는 자유 위치로 둡니다. 그런 다음 크기는 5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성공 스프라이트를 볼 텐데요. 성공 스프라이트는 처음 위치만 정해줍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X, Y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X는 6, Y는 마이너스 3으로 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I 버튼을 눌러서 실패로 변경해주고 처음 위치는 X는 2, Y는 마이너스 4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형태 크기 블록을 이용해서 크기는 70으로 정해줍니다. 화면 배치하기가 끝나면 각 스프라이트의 구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선 스프라이트가 동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주선 스프라이트의 구현 조건을 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고 크기를 50%로 정해줍니다. 앞에서 정해줬던 위치와 크기 위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구현 조건을 보면 위쪽 화살표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위아래 방향으로 10만큼씩 이동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교재를 참고하면 구현 조건 옆에 주요 블록이라고 있는데요. 이 주요 블록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2개를 가지고 와서 위쪽 화살표, 그 다음 아래쪽 화살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Y좌표를 바꾸기를 가지고 와서 위아래 방향으로 각 10만큼씩 이동을 하게 변경해 줍니다. 깃발은 누른 뒤 위아래 화살표로 우주선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운석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석 스프라이트의 첫 번째 구현 조건을 보면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크기를 70으로 정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줍니다. 크기 블록 위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다음 형태 카테고리에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숨기기 블록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1부터 3 사이의 임의의 초로 나 자신 복제하기를 무한반복 해주는데요.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무한반복하기, 그 다음 나 자신 복제하기,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1초에는 연산에 있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블럭을 가지고 와서 1에서 3으로 변경해 줍니다. 두 번째 구현 조건을 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생명 변수 값을 3으로 정하고 점수 변수 값을 0으로 정합니다. 변수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변수와 점수라는 변수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먼저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온 다음에 데이터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생명과 점수는 생명은 변수값이 3, 점수는 변수값을 0으로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교자에 있는 주요 블럭을 참고해서 필요한 블럭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나머지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어 카테고리에서 무한 반복하기와 만약 뭐뭐라면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메시지 1 방송하고 기다리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연상 카테고리에서 부등호 기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생명 변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실패를 방송하고 기다립니다. 블럭을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든 다음에 점수 블럭이 10보다 커지면 이때 연산 블럭의 가운데 부등호 기호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부등호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10보다 점수가 커지게 되면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방송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구현 조건까지 완성을 하고요. 마지막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복제되었을 때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한 뒤에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씩 움직이고 만약에 미사일에 닿았다면 점수 변수값을 올려주고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숨긴 복제본은 삭제해줍니다. 만약에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선에 닿았다면 생명 변수값을 마이너스 1씩 내려줍니다. 역시 문석은 화면에서 숨겨주고 복제본은 삭제해줍니다. 만약에 미사일이나 우주선에 닿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긴 다음에 역시 복제본을 삭제해줍니다. 자, 그럼 주요 블록에 있는 블록들을 먼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서 복제되었을 때 육각형까지 반복하기, 만약에 육각형이라면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 감지 카테고리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그 다음 형태 카테고리에 있는 보이기와 숨기기,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이 복제본 삭제하기, 연상 카테고리에 있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점수를 1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옵니다. 왼쪽 끝에 임의의 장소에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동작 카테고리로 가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온 뒤 구현 조건에 맞게 숫자를 변경해 줍니다. x는 마이너스 191, y는 마이너스 150부터 150 사이의 난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임의의 위치에서 보이게 만들어졌다면 벽에 닿을 때까지 이동하는 걸 반복을 해줍니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 벽에 닿을 때까지 이만큼씩 움직여주고요. 만약에 미사일에 닿으면 점수 변수 값을 1씩 올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서 숨기고 이 복제본은 삭제합니다. 만약에 조건 블록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우주선에 닿았을 때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주선에 닿았다면 이번에는 생명을 1씩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운석은 숨기고 이 복제본은 삭제합니다. 운석이 이동하는 도중에 모든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었으면 마지막에 있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와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넣어줍니다. 깃발을 눌러 운석 스프라이트가 제대로 이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미사일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블록을 보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보이기와 숨기기, 육각형까지 반복하기, 10만큼 움직이기,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크기를 50으로 정하고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화면 배치에서 크기는 정해줬으니까 깃발을 클릭했을 때만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그 다음 구현 조건을 보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우주선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미사일은 우주선에서 왼쪽까지 이동을 합니다. 미사일 역시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요. 운석과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왼쪽 끝까지 간 미사일은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깃발을 눌러서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성공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스프라이트의 주요 블록을 보면은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보이기와 숨기기, 모두 멈추기 블록이 있습니다.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고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처음 위치는 정해주었고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서 숨겨주고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꾼 뒤 화면에서 보이고 모두 멈춰줍니다.
성공 스프라이트는 깃발을 눌러서 화면에서 숨겨지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패 스프라이트의 주요 블럭은 성공 스프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그 다음 보이기, 숨기기, 모두 멈추기 블럭입니다. 구현 조건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고 크기를 70%로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화면 배치에서 만들었던 위치와 크기 위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숨겨주고 실패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꾸고 보여진 다음 모두 멈춥니다. 역시 깃발을 눌러 스프라이트가 숨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스프라이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깃발을 눌러 실행을 해보고 처음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 프로젝트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파트 2 1강 운석 격파하기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